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와대와 내각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상황 인식과 오만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보실장은 북한의 패륜적 도발에 대해서 장래 마치고 했다. 우리도 미사일 실험 발사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북한 대변인이나 할 그런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적의 목표 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놓고 우리를 협박해 왔는데 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안보실장 입으로 이게 과연 할 말입니까? 지난주 국감에서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또 호통을 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청와대의 상황이다. 이 점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오만함이 그게 바랬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청와대만 문제가 아니라 내각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국 사태로 공정과 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졌을 때 국무총리는 조국 구속을 외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조국을 두둔하고 검찰을 압박하는 데 총대를 냈습니다. 경제가 1%대 성장률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망가졌지만은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는 그 존재감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부총리 존재감 어디서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교육 담당 부총리는 교육정책의 핵심인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뒤덮었는데 그걸 까맣게 몰랐었습니다. 외교부 장관 패싱은 이제 식상할 정도입니다. 통일부 장관도 패싱을 당해서 북한이 조의문을 보낸 사실조차 반나절 동안 몰랐었습니다. 이 정도 어느 장관 하나 정말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할고사하고 청와대가 친 사고 뒷스습하기 바쁜 게 현재의 내각의 실상입니다. 비정상의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첫 걸음입니다. 수출이 11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여서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이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장기 불황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10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4.7% 감소하고 5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32.1%나 감소하는 등 주력 품목 13개 중 11개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수출 물량뿐 아니라 수출 단가도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3대 수출 시장인 중국, 아세안,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수출 시장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수출 쇼크 자체도 큰 문제지만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수출 부진은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결국 수출 부진의 여파가 중산층, 서민의 생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모습이 그렇지 못합니다. 수출 확대에 대한 해답도 이제는 저희 당이 제시한 민부론에 집중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시한 민부론에는 이런 수출 확대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산업 육성, 그것을 통한 산업 혁신이 필요합니다.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 혁신도 필요합니다. 기업 부담을 줄이는 세제 혁신도 필요합니다. 이렇듯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민부론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 눈치만 보고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친노조 정책,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나쁜 규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세금 인상, 이런 등 기업 경쟁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수출이 늘어나길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출 사망 선고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경제 대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사망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부론의 해법 등 경제 대전환을 수용한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최근에 우리 당을 위한 많은 질책과 고언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당의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새 정치를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또 실천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예, 우리 당대표께서 내려놓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이 새롭게 국민들께 다가서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지난 31일 독도 인근에서 응급 환자를 태우고 이송 중이던 소방 헬기가 해상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사력을 다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영복을 빕니다. 그리고 남은 생존자의 기적같은 생還소식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어제 황교안 대표를 향해 도를 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제1야당이 국회를 던지고 장애투쟁에 나선 것처럼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자유한국당은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 그리고 정책, 그리고 장외 이 세 가지 노선을 병행하면서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는 국정감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한시에 소홀함 없이 의사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책 역시 공정에 관한 대학 입시 제도를 비롯해서 민부령,
민평론 등 어떤 당보다도 빠르게 또 지속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이상이 생긴 국가의 상황을 공유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어느 부분을 보고 국회 포기 선언을 했다고 하는지 민주당은 응답해야 됩니다. 지금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대표께서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직접 만나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표집 잡지 말고 또 다른 당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멘트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더불어민주당처럼 막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 최근에 청와대 모인사가 국회 운영위에서 보여준 그야말로 오만하고 겸하게 짝이 있는 그런 태도, 집권 여당도 똑같이 닮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그 사드 보복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여 중국 내 한류 경기, 즉 한한연으로 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우리의 안보 체계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통해서 중국에 선물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드 추가 배치, 그다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른바 삼불 노선을 밝혔습니다. 북핵의 위협을 코앞에서 겪고 있는 휴전국가인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포기한다며 중국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사동맹 여부마저 중국의 허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한한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들은 3년째 중국의 새로운 영화들이 상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호령하던 한국 게임 산업은 단 한 건도 신규 휴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수행 기자단이 중국의 경호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 번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의 한한년 철회는커녕 우리 안보 전략만 손발이 묶여버렸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약화되고 미국은 우리를 이른바 친중국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보복의 주권을 양보하기 시작하게 되면 굴종의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주변 국가인 대만이나 홍콩도 중국에 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차별적 대우와 간섭에 대해 우리 정부도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의 안하무인식 행태에도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위원장을 지냈던 심평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눈에 확 띄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공수처를 열렬히 지지해왔다.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있다.
공수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공수처라면 그건 없는 게 더 낫다.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심한 조직이 될 것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가장 좋은 칼이 될 것이다. 일단 제 생각엔 진영 논리가 아닌 법률 전문가로서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칼이 돼서 판사, 검사, 경찰을 자기 손안에 넣게 될 것이 뻔한데 이런 공수처를 과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합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밀고 나간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국회에서 막지 못한다면 또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 것입니까? 국회의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게 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총사퇴를 하였을 경우 국회의원 수가 200인이 넘지 않게 되어 헌법상 해석의 문제가 뒤따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 총사퇴밖에 없는데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총사퇴의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홍콩의 시위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조국 계좌 영장,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법원, 이렇게 법원이 대놓고 봐주는 조국 씨,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영장 청구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조국 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을 막아야 하기에 공수처법에 목숨 거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문재인 정권을 막아야 하기에 공수처법 반대에 목숨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공수처법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